2019년 8월 22일 목요일 돈다방 뉴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조금 늦잠을 잤습니다. 예, 눈을 떴더니 새벽 3시더라고요. 이미 새벽 3시에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원고를 작성해야 될 시간인데, 예,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오랜만에 대청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정신병자처럼 매일매일 쓸고 닦고 그래서 뭐 청소한 다음에 피로감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워낙 제가 제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백만순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에너지가 뿜뿜 넘쳤었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병적으로 청소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좀 내려놓자. 뭐 우리 집에 누가 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보이는 데만 좀 청소하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좀 다른 데다 쏟자, 뭐 그런 생각으로 청소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가을도 됐으니까, 예, 가을의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청소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일요일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2007년도에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그때 독립하면서 구입했던 물건들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텔레비전 같은 경우, 예, 물론 텔레비전은 LG전자 거고요. 그리고 텔레비전 밑에 텔레비전을 받치는, 예, 그 받침대도 그때 구입한 것. 그리고 작은 책장도 그때 구입한 겁니다. 근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책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닳았고, 예, 먼지도 많이 쌓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2007년도의 물건들을 좀 정리해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뭔가 좀 아픈 기억들을 좀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이제 하나씩 청소하고, 그래 너 책장 버리는 걸로 결정.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 책장 같은 것도 이렇게 주문하고, 또 주문하는 게 또 오면 또 책장 정리하고, 그러다가 또 옆에 먼지 끼니까 또 옆에 것도 청소하고 그러면서, 예,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지금 청소를 하다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 우리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갱년기를 앓고 계시는 분들, 예, 40대 중후반 정도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는데, 물론 신체적으로 예전 같지 않네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생각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후유증이라든가 아니면 여파가 좀 길어질 때, 야, 내가 이제 나이 드는구나 라는 거를 실감하는 게 아닌가. 예. 예전에는 30대 후반만 하더라도 매일 정말 쓸고 닦고, 그리고 저는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예, 꼭 걸레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손으로 걸레질하고, 청소기는 별로 신뢰하지 않고, 예, 그랬었는데, 그래도 멀쩡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지금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죠. 예, 그때는 소주도 마시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 청소 한 번 했더니 몸살이 날 정도로 이렇게 나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에 눈을 딱 떴더니 3시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가 조금 넘어가면 국제 금값의 마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날짜를 봤더니 어머나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네. 예. 이번 주 물론 점점 더 하겠지만 특히 8월 달 들어와서는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가고, 이번 주는요 정말 월화수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예, 뭐 바쁘기도 했지만 시간이 그만큼 휙휙 가는구나 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의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미쓰리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시황은, 예, 여기에 대한 잠정적인 저의 결정을, 예, 저의 결정? 예, 제가 뭐 시황을 결정내는 사람은 아닌데, 미쓰리의 잠정적인 결론을 좀, 예, 제가 낸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 전해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저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뭐 전문가 컨셉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유 미쓰리한테 이게 궁금하셨군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였었고요. 근데 요거였는데 그러면 이건 것 같고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의 생각이 맞던 틀리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나는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동의하지 않아. 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나랑은 생각이 틀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니야. 뭐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미쓰리 생각이 좀 독특하긴 하네. 뭐 저런 생각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예. 돈다방 미쓰리가 이제 이렇게 구독자 수를 보면은요. 어떤 순간에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막 늘다가 그게 언제겠습니까? 예, 증시가 하락할 때. 증시가 하락할 때 구독자 수가 막 늘어요. 그러다가 증시가 다시 반등하면 구독자 수가 떨어집니다. 예, 구독자 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독하셨던 분들이 이제 구독을 취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돈다방 미쓰리의 컨셉을 정확히 알지 못하신 분들이 증시가 하락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막 더 그쪽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다가 증시가 또 다시 좋아지니까 에이 증시 올라가는 거야. 에이 그냥 이거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청취자님들께서 구독자 수가 증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다가 하는 것들에서 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을 제가 녹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5분 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미쓰리는 일관성을 장점으로 해서 돈다방 미쓰리를 지금 5년 동안 넘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저의 어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잠정적인 저의 생각을 딱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중심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어쩌면 앞으로의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앞으로 뭐 증시가 하락한다, 좋다 이거의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 같은지에 대한 미쓰리의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조심스럽게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또 돈다방 미쓰리뿐만 아니라 사시 언대기에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 날 사시 언대기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에서 못 해드렸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나는 사시 언대기도 듣고 돈다방 미쓰리도 듣는데 저놈의 가시나가 똑같은 얘기하네 그거보다는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안 해주는 얘기인데 저쪽 가서는 하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해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사시 언대기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돈다방 미쓰리도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8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쓰리가 8월달 증시가 괜찮을 것 같아요. 미쓰리 8월달 증시 괜찮아? 그러면 2100 가는 거야? 2100 안 된다니까. 2100은 이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지수라니까요. 그냥 가봤자 2000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196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8월 22일 목요일 증시 1964포인트 이상에서 끝나려고 하겠죠.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월요일 방송을 들어보시면 이번 주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상 전망치가 1890부터 대부분 뭐 1950, 1930. 예. 즉 그 얘기는 이번 주 증시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죠. 왜 그렇게 증권사들이 잡았을까요? 예, 바로 지난주에 장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 그 맥락으로 월간 증시 전망을 본다면, 물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특히 이제 23일 날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포인트 정도의 어떤 장중 터치라든가 뭐 종가 기준이라든가 2000을 조금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오늘이 8월 22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증권사들이 증시 전망을 내놓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아마 8월 달에 증시가 안 좋을 거요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9월 달은 그나마 8월 달보다 좀 낫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예. 뭐 일단은 뭐 그들이 어떤 내용을 내는지 뭐 별로 관심 없고요. 그러나 미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번 달에 미쓰리가 시장이 그나마 괜찮아요라고 얘기했던 거는 시장이 좋아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제로금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 시장이 무너지는 거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어떠한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2100포인트는 저는 여전히 예,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8월 21일 수요일 날 뉴욕 증시 상승 마감, 다우지수 0.93% 상승, 나스닥 0.90, S&P 500 0.82% 상승했습니다. 이날 왜 상승했냐면 뭐 별거 없었어요. 근데 미국의 소매업계의 실적이 잘 나왔다. 소비국가인 미국 살아있네. 괜찮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를 이렇게 페이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뭐 그렇다고 미국이 뭐 일부러 막 소매업계 실적을 막 왜곡하고 막 조작하고 뭐 그랬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수요일 날 뉴욕 주식시장이 소매업계 실적이 좋아서 상승했다. 뭔가 조금 좀 찝찝해요. 예. 찝찝하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고 억지스럽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느낌이 시장에서는 그래 미국의 어떤 소매업계 실적이 좋았으니까 미국 살아있네 뭐 이렇게 지금 막 들떠 있지만 저는 그냥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냥 억지 같아요. 뭔가 어울리지 않고 뭔가 순리스럽지 않으며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왜 너 뭐야 뭔데 빨리 얘기해봐. 근데 뭔가 이게 그 느낌은 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느낌은요 이런 거예요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못 하겠고 그냥 좀 찝찝해요. 뭔가 이렇게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뭐 지난주에 뭐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이러면 안 돼 좀 뭔가 미국 이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걸 뭔가 보여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억지스러움이 좀 느껴졌던 수요일 증시였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거의 변화가 없이 1515.7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7월달 FOMC 회의록이 이날 발표가 됐죠. 예. 금값이 결정된 다음에 FOMC 회의록이 발표되는 바람에 금값은 약간 어떤 관망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전일 대비 WTI가 배럴당 45센트, 0.8% 하락해서 55.68달러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시장 예상은 15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는데 273만 배럴 감소했다. 시장 예상 150만 배럴 감소량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 자, 그러나 FOMC가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국제 유가가 FOMC 의사록을 보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 수출, 원유 수출 제로가 되면 국제 해상 운송로의 안전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글로벌 어떤 그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좀 키웠습니다. 제가 10월달 장세를 꽤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럼 10월 달에 안 좋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그 11월 달에 11월 초쯤에 11월 7일인가요? 그때 FOMC 회의가 있었죠.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겠습니다라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연말에 증시 안 좋겠는데요. 12월 달에 미국 증시 안 좋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언급해 드린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증시는요, 갑을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뭔가 시장이 그 악재가 나온 순간에 빵 하고 대응하지만 뭔가 이렇게 저기서 이제 뭔가 그 어려운 악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면은 혹은 좋은 악재가 기다리고 있거나 뭐 이렇다면 시장은 시간차를 뛰어넘고 그거를 땡겨섰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뭐 저는 한국 증시는 뭐 잘 모르겠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 10월 달에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10월 달에 안 좋은 악재들이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9월 달 증시에서 갑을 해서 쓰게 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8월 21일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뭔가 좀 억지스럽고 뭔가 좀 불편하고, 예, 그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면서 나온 내용을 봤더니, 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역전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예, 금리 역전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고 그리고 증시를 상승시켰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7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6월달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자,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된 이유는 7월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얘기는 결국 주택담보대출도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부분이고 금리가 인하가 됐으니 예, 싼 가격에 예전보다 더욱더 싼 금액으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지 뭐 이런 심리가 작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욕 증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참 저 같은 경우도 참 지랄 맞은 성격이 예, 증시가 올라도 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요즘 돈다방 미쓰리에서 한 주 한 주 증시를 좀 이렇게 그려드리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어찌 보면은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매주 한 주씩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시황은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보다는 단타를 치시는 분들한테 예, 약간 좀 적합한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예, 긴 관점으로의 저의 시황은 하반기 여전히 안 좋다. 뭐 중국의 금융위기 뭐 터진다. 뭐 올해 안 터지지만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시황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긴 시황간보다는 요즘에는 한 주 한 주 그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전해드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뭐 8월 달 증시가 좋을 건데요. 뭐 이런 얘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뜻 들으시면은 제 미쓰리 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뭐 안 좋았다고 했다가 또 좋다고 했다가, 제가 이렇게 동전 앞뒤면 뒤집히듯이 이렇게 막 의견을 바꾸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주식 시장이 우상승할 때, 우상향으로 상승할 때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돈을 버셨다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 시장은 우상향으로 상승하지만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주식 시장이 우하향으로 움직여도 올라가는 녀석은 올라가는 거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주도주 이런 거는 비록 없지만, 흔히 이제 선수들이 몸을 담고 이제 달려들어서 주가를 띄우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올해 이제 프로들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계신데, 아유, 미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 증시가 안 좋대. 가만히 있어.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만,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현금을 가지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렇게 매매를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제 일주일씩 이렇게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달에는 분위기가 7월 달보다는 좋다. 그런데 2100까지는 꿈꾸지 말아라. 그런데 뭐 8월 달 첫 번째 주는 어떻고 두 번째 주는 어떻고, 그런데 이번 주는 뭐 의외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찌 보면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반댈세, 반대합니다. 우상향이 되는 시장에서 비록 수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손실은 나지 않는 장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우하향되는 시장에서는요, 자칫 잘못하고 적당히 매도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는 손실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시가 올라가는 장보다는 하락장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락장이 힘든 이유가 하락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락장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 상승한 종목을 운 좋게 잡았는데 그거를 더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티거나 더 사거나 하는 것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쓰리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시황에 좀 이렇게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좀 체크해 볼 거고요.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